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한 해 잘 보내고 계시죠?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금융권 면접에서 나오는 실무 임원 면접 질문들과 이를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금융권 입사에 도움이 많이 되는 자료라고 생각하니까 꾸준한 시청해 주시면 좋은 결과로 가는 지름길이 되리라 생각해요. 해당 영상을 총 몇 부로 제작할지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데, 금융사마다 이제 중복으로 자주 출제되는 질문들 위주로 한번 힘닿는 데까지 제작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에서 다뤄보는 질문은 다음 네 가지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자신이 면접을 보면서 받았던 가장 어려운 질문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텔러와 어떻게 근무를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증권사 CMA 통장 금리가 더 높은데 고객들이 당행 상품을 선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엔겔 개수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자신이 이제 면접을 보면서 받았던 가장 어려운 질문은 이라는 질문이고, 해당 질문은 KB국민은행 임원 면접에서 실제로 출제되었어요. 해당 질문은 뭐 금융사뿐만 아니고 일반 기업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해당 질문의 의도는 단순히 이제 면접관이 해당 내용이 정말로 뭐 궁금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은행에서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이제 돌발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정말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즉흥적으로 얼마나 또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으면서, 또한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본인이 느낀 부분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제 당혹스러움을 최대한 감추면서 상황을 부드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좋은 답변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질문은 텔러와 어떻게 근무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해당 질문은 신한은행 실무 이제 면접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이제 IT 직무를 제외하고 이제 리테일 직무로 이제 일반 직무가 있고, 그다음 텔러 직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요즘은 이제 텔러보다는 이제 RS직 등으로 많이 불리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편의상 텔러로 칭할게요. 일반적으로 일반 직무에 비해 텔러 직무는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문제는 이제 맡게 되는 업무에서는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높은 경쟁률의 일반 직무를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텔러 직무에 도전하시는 스펙이 괜찮은 분들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스펙 차이가 크게 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시작하는 위치가 다르고, 이제 올라가기 위한 그런 유리천장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편가르기가 내부에서 존재하는 것이 문제가 크게 되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은행 내부에서도 이러한 갈등을 줄이고 일반 직무로 통합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다시 이제 질문으로 돌아와서, 해당 질문은 이러한 부분을 우려해서 지원자님의 인성을 살펴보기 위한 질문으로 이제 화합을 중시한다는 친화적인 사고와, 그리고 구성원을 위하는 마음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좋은 예로는 이제 학창 시절 대립했던 상황에서 잘 조율하여 좋은 분위기를 이끌었던 스토리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증권사 CMA 통장 금리가 더 높은데 고객들이 당행 상품을 선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KB 하나은행 실무 면접에서 실제로 출제되었는데, 우선 증권사 CMA가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하겠죠. 증권사 CMA 상품은 은행의 보통 예금과 같이 마치 통장처럼 이용하면서 뭐 수시 입출금도 가능하고 단기간에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합자산 관리 통장을 말하는데요. 종류에 따라 뭐 펀드, ELS, CP 등에 투자되는데, 이러한 각 상품은 추후 용어 질문이 나오면 그때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핵심적인 특징으로는 입출금이 간편하면서 단기에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대신 원금 보장이 완전히 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고려해서 미리 공부하신 지원은행 상품과 비교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또 이제 고객을 유치하는 전략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좋은 답변의 예가 됩니다. 마지막 질문은 엔겔 개수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해당 질문은 사실 뭐 용어만 아신다면 아주 간단하면서 지식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경제학을 만약에 전공하셨으면 많이 들어보셨을 용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엔겔 개수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하면 저소득 가계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고소득 가계일수록 이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데, 이러한 법칙을 엔겔 법칙이라고 하고, 총 가계 지출액에서 식료품비가 점하는 비율을 바로 엔겔 계수라고 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나요? 그러면 조금만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식료품은 필수품, 즉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이 뭐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반드시 얼마만큼은 소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어느 수준 이상은 소비할 필요가 없는 재화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밥을 먹다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이제 뭐 저소득 가게라도 반드시 일정한 금액의 식료품비 지출은 부담해야 되고,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식료품비는 그보다 크게 증가하지는 않아요. 이러한 이유로 이제 식료품비가 가계의 총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엔겔 계수는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것이에요. 완전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제 분자, 분모로 이제 나타나면 분자는 식료품비, 그리고 분모는 총 지출액이라고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따라서 이러한 답변을 듣는 면접관이 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베스트 답변입니다. 만약에 이제 해당 내용을 정확히 모르신다면 뭐 한두 문제 잘 모른다고 해서 뭐 이제 결과가 뭐 당락이 결정되는 건 아니라서 솔직히 모른다고 말씀드려도 괜찮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처음으로 실제 4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올바른 답변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해당 컨텐츠는 또 처음이고 뭐 현재 구독자가 얼마 되지 않아서 코멘트가 많이 안 달리는데, 시청하시는 소수 애청자분들께서 코멘트를 주시면 이를 한번 반영해서 보완하고, 없다면 당분간 그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